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거고요. 우리가 뭐 문장에 이런저런 걸 배우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배울 거고요. 이 기초가 안 되면 앞으로 설명을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자, 그럼 갈게요, 이제. 첫 번째 갑니다. 품사. 자, 품사가 뭔가요? 품사. 자, 품사는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여기서는 직업으로 빗대었는데요. 책에서는 선생님은요. 이렇게 말할게. 처음부터 타고난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품사라는 거. 자, 갈게. 품사는 타고난 것이라 적어볼게요. 그럼 문장 성분은 무엇인가요? 문장에서의 역할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구분을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떨 때는 품사 뭐야? 물어볼 거고 문장 성분 뭔데?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 도대체 품사가 뭐냐? 자, 타고난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김땡땡이라는 친구라고 해볼게요. 나는 태어나자마자 김땡땡이라는 사람이야. 그치? 난 이렇게 타고났어. 김땡땡이라는 친구는 집에서도 김땡땡이고요. 친구들도 김땡땡이라 부를 거고요. 내가 나중에 사회에서 일을 해도 김땡땡씨라고 불릴 거예요. 그쵸? 이렇게 나는 김땡땡으로 타고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역할은 뭐냐는 거야. 문장 성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집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보자. 집이라는 문장에서의 나의 역할은 뭐예요? 나는 뭐 부모님의 자식이겠지. 또는 나는 김땡땡으로 타고났지만 또 어떤 문장으로 가볼까? 학교라는 문장으로 가볼까? 학교에서는 어떤 학생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학원이라는 문장을 가보자. 학원이라는 문장을 가니까 나는 똑같네. 그것도 학생이네. 그러면 다른 데로 가볼까? 사회로 가보죠. 어떤 사회에 갔어. 어떤 사회에 가니까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 사회에서 뭐 내가 사장을 할 수도 있고 회사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원이 됐다고 볼게요. 나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친구들이라는 문장으로 가보죠. 그 모임으로 가본다는 거예요. 거기 갔을 땐 나는 이 친구들에겐 그냥 친구야. 내 친구들한테는 자식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사원도 아니죠. 자, 요렇게 똑같이 김땡땡인 사람도 김땡땡으로 타고났지만 나는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역할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컵이라는 거 선생님 지금 옆에 컵이 있는데요. 컵은요 뭘로 타고났어? 컵을 하다야 뭐 컵이 누굴 꾸며 아니 그냥 컵 그 자체 명사예요. 네, 얘를 어떤 사물의 이름 명사라고 해. 얘는 그래서 뭐 이렇게 물어볼 거야. 컵의 품사가 뭐니? 이런 뭐라 해야 돼요? 무슨 사? 품사? 뒤에 똑같아. 사로 얘기하면 돼. 얘는 뭘로 타고났습니까? 네, 얘는 태어났을 때부터 명사였어요. 컵이라는 명사였어요. 근데 얘가 Cup is mine. 컵은 내 거야. I love this cup. 자, 요렇게 가보죠. 컵이라는 명사가요. 얘는 이렇게 태어났지만 cup is mine 에서는 컵은 내 거야. 컵은이네. 이 문장의 주된, 주어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 이 문장에선. 근데 두 번째 문장 볼까? I love this cup. 나는 사랑해, 너무 좋아해, this cup. 이 컵을. 이 컵을 사랑한다네? 주어입니까? 아니지. 내가 사랑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나중에 할 건데. 목적어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알겠다. 뭘 알겠습니까? 컵이라는 게 품사가 뭐니? 라는 말은 뭐다? 얘의 타고난 게 뭐야? 라는 거야. 그럼 얘는 명사로 타고났어요. 그치? 얘가 동사 자리는 올 수 없잖아. 명사로 타고났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 두 문장을 문제에서 내가지고 여기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서 컵의 문장 성분을 이야기하세요. 이랬어. 그럼 여기서 명사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문장 성분은 뭐다?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얘가 어떤 성분이야? 어떤 역할이야? 이 말이야.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아, 얘 문장 성분은요, 주어예요. 문장에서 주어거든요. 이번 문장에서 컵은요, 얘는 문장에서의 성분이요. 아, 목적어예요. 요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구분됐어? 요렇게 구분됐으면 여러분 솔직히 이제 끝났습니다. 품사가 뭔지, 문장 성분이 뭔지 하나하나 말면 끝나요. 자, 가보죠. 자, 그럼 도대체 품사 8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팔품사라고도 불린대요. 8개라서요. 그러면 이 팔품사 오늘 반드시 외울 겁니다. 자, 그러면 8개 한번 가보자. 첫 번째, 명사. 자, 명사 여러분 어디에 줄 칠까? 이름, 명자죠.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수업 후에 테스트 간단하게 칠 건데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항상 수업 후에 테스트를 쳐볼 거야. 그날 배웠던 거를 여러분이 잘 익혔는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돼? 아, 명사는 이름을 가리키는 말.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 본인이. 아, 왜 그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리키는 말. 이렇게 해서 앨리스, 우유, 고양이, 한국 뭐 이런 거 다 이름이죠. 명사. 사람도 되고요. 어디 갔어? 사람도 되고요. 이런 뭐 사물도 되고요. 동물도 되고요. 요것도 뭐라 해야 사물이 해야 되냐? 장소. 그렇죠. 장소로 하면 되겠네. 요런 것들. 어쨌든 이름 갖고 있는 거 다 명사.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명사. 자, 대명사는 뭘까? 네. 이름을 아까 가리키는 말이라며. 조금 추가해볼까요? 이름을, 이 대는 뭘까? 대신할 대입니다. 이름을 대신하여 부르는 말. 이름이었고 이름을 대신하여 부르는 말.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대신 어떻게 불러? 나를 김땡땡이라고 안 하지. 우리 대신해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너는 그녀, it, 우리, this, 이것,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앨리스를 우리는 어떻게 대신 말하기도 해? 그녀라고 하기도 하고요. 밀크를 eat, 그거 있지, 이렇게 말해. 고양이도 뭐 eat, 그거 있지. 한국 eat, 여기는 지금 사물 장소가 많네요. 그쵸? 동물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신해서 부르는 말. 뭐를 대신한다? 이름을 대신한다. 오케이?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와우, 너무너무 중요하죠. 동사. 자, 여러분이 한자를 많이 공부할수록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마다 더 이득을 많이 볼 겁니다. 움직일 동자. 자, 동사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뭐를 나타낸다? 움직임을 나타낸다. 뭐를 나타내요? 움직임이요.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고요. 또는 상태도 나타내요. 꼭 움직이지 않아도요. 움직이거나 상태도 괜찮아. 무슨 말이냐? 먹다, 달리다, 이런 움직임도 있고, 또는 내가 좋아하다 라는 상태, 생각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이 네 가지 움직임을 나타내든 상태를 나타내든 공통점은 뭐다? 뭐뭐다로 끝날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단어책을 외울 때 뭐뭐다로 끝나면 아, 동사구나 머리에 박아둬야 되는 거죠. 영어의 동사에는 요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 테스트 나올 겁니다. 조동사라는 게 있고요. 비동사라는 게 있고 일반 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선생님 동사 그렇게 중요하다 하시는데 이 세 가지 종류밖에 없나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울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잠깐 설명. 조동사 뭘까요? 동사를, 이것도 한자어입니다. 도울 조자 쓰고요. 도와주는 동사야. 동사를 도와준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can 이런 애들이죠. will 얘 자체가 진짜 의미를 담고 있진 않아. 하지만 뭐뭐를 할 수 있다. 뭐뭐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동사를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비동사, 일반 동사라는 게 우리 보통 이제 투탑이죠. 비동사는 보통 이다. 일반 동사 뭘로 끝나요, 보통? 하다. 보통은 이렇게 끝나죠. 지금은 이 세 개의 동사의 종류만 알아두자. 조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이렇게. 자, 그럼 네 번째. 지금까지 우리 뭐 했습니까, 여러분? 명사, 대명사, 그리고 마지막 동사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형용사 넘어갈게요. 자, 형용사 보면요. 모양 형자에 얼굴 용자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모양을 나타내는 것들이래요. 모양.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모양을 나타낸다는 건 선생님 조금 포괄적이지 못한 것 같아. 선생님이 조금 하면요. 꾸며주는 말이 여러분한테도 좋겠다. 꾸며주는 말. 꾸며주는 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나 얼굴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꾸며주는 말이 여러분에겐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꾸며주는 말이래. 한번 가볼까? 빨간, 달콤한, 큰 띠리리. 그 소녀는 행복하다. 나는 배가 고프다. 이런 식으로 꾸며줄 거예요. 꾸며줘. 선생님 이거는 꾸며주는 말이 좀 안 와닿는데요. 꾸며주고 선생님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설명해 줄 거예요. 설명해 주는 말. 이렇게 할게요. 꾸며주고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단어책에서 외울 때 빨간, 달콤한, 큰 이런 식으로 니은으로 끝날 겁니다. 아마 해피도 행복하다라고 적혀있는 단어책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형용사라면 언제든지 꾸며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행복한으로 외우시길 바래요. 헝그리도 배가 고프다라고 적혀있는 단어책이 많진 않을 거야. 보통은 배가 고픈이라고 적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단어책을 앞으로 외울 때 뭐뭐 니은 요거 나왔을 때 오 땡큐 형용사라는 거구나 이렇게 바로 인식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 비동사 뒤에 오면요. 어떤 거를 설명해 줄 수도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좋아요. 뭐 그 소녀는 행복한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치? 그 소녀는 행복하다. 아 이렇게 설명도 해줄 수 있다고 이 정도 뉘앙스. 자 그러면 형용사 꾸며주는 말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부사입니다. 자 부사는요. 도울부자를 쓴다고 하는데 무언가를 도와주는 말 선생님은 항상 쓰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자요? 부가적인 말이라고 할게요. 부가적이다. 그래야 외우기도 좋죠? 부가적이다. 뭐가 부가적인데? 자, 얘의 특징은요. 부사는 필수적일까?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왜? 얘가 우리가 지금 품사라는 거 하고 있지. 얘가 태어나기에 어떤지를 하고 있죠. 얘는 태어날 때부터 부가적인 아이로 태어났거든. 필수적인 아이는 아니야. 얘가 문장에 없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는 이런 큰일 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달리는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달리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가적인 말이래요. fast 빠르게 매우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의 특징 뭐뭐 니은으로 끝나나요? 누굴 꾸며줄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거 아닌 거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하나만 추가해볼까? 왠지 우리 중고딩들 다 잘할 것 같은데요. 형용사는 누굴 꾸밀까? 네, 명사를 꾸며줘요. 화살표가 잘못됐나? 요렇게 형용사는요. 명사를 꾸며주죠. 왜? 뭐뭐한이니까. 빨간 신발, 달콤한 비행기, 달콤한 사탕, 큰 비행기 요런 식으로. 근데 부사는 누굴 꾸밀까요?
명사가 아닌 모두를 꾸미더라. 그럼 선생님 명사 아닌 애들 누구 있는데요? 아니 여러분이 알잖아. 앞에 했던 거. 동사. 심지어 형용사도 가능하지. 달콤한 앞에 뭐 붙여도 돼? 매우 달콤한 해도 되죠. 형용사가 가능해. 아니면 자기들끼리 부사끼리도 가능해. 빠르게가 우리 아까 부사였잖아요. 부가적이나였죠. 매우 빠르게. 부사 자기들끼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어떤 아이도 다 곁에 옆에 있을 수 있는 부가적인 아이다. 하지만 명사 옆에는 누가 붙는다 항상? 형용사가 항상 책임지고 옆에 찰싹 붙어 있을 거예요. 명사 옆에는 항상 형용사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됐죠?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배운다? 형용사는 꾸며주는 말, 부사는 부가적인 말. 형용사는 누구 옆에 찰싹 붙는다? 명사 옆에 붙을게요. 부사는 누구 옆에? 명사 제외 모두. 그리고 필수적이야? 문장에서 필수적이지 않아. 필수적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갈게요. 6번, 7번, 8번까지 미리 한번 가볼게요. 감탄사까지. 자, 전치사. 와우, 이거 선생님이 이번 책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전치사는요, 앞, 전에, 둘치, 우리 어디 위치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앞에 위치하는 말이야. 앞에 위치하는 말, 이거는 여러분 이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앞에 위치하는 말, 위치라고 적어대. 위치하는 말, 앞에 위치하는 말, 어디 앞에 위치하는데요가 진짜 중요해. 전치사는요, 항상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일 겁니다. 어디 앞에 쓰인다고요? 전치사는요, 항상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미리 말할게요. 전치사는 누가 앞에? 항상 일단 쌤이 명사라고 말할게. 대명사는 당연히 포함되니까. 전명 이 두 개는 항상 짝을 이룰 수 있겠죠. 왜? 전치사는 항상 명사 앞에 있다며. 둘이 찰싹 붙어 있다며.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전명구라고 할 겁니다. 구는 뒤에서 할 건데요. 단어와 단어가 합쳐지면 그걸 구라고 말해요. 전명구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체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볼까 진짜 그런지? 전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요렇게 돼 있죠. 그리고 쌤이가 덩어리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괄호 쳐줄 거거든요. 요거는 그냥 지금 들어만 두기. 그럼 여러분 이 전명구가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알아? 그래서 명사를 단어책에서 외우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전치사는 진짜 몇 개 안 되거든. 여러분 아예 나오는 대로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as는 뭐뭐에서, o는 뭐뭐 위에, by 뭐뭐까지 요런 식으로. 됐죠? 자, 접속사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접속사는 일, 속.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접속시켜준다란 말 자체를 솔직히 알잖아, 우리가. 이어주는 말입니다. 이어주는 말. 이어서 연결해준다, 뭐까지 또 괜찮고요. 이어주는 말, 뭐 연결해주는 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잖아. 이런 거 너무 잘 알지? 전치사랑 똑같이요.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도 보자마자 외워버리시면 너무 좋겠어. but, or, if, because. 선생님, and, but, or 이런 거 많이 봤는데요. if랑 because도 접속사인가요? 접속사야. 왜 그런지 알아요? 접속사는 이어준다며. 그럼 누구를 이어줄까? 단어랑 단어는 당연히 이어주고요. A and B, A but B 당연히 이어주고요. 문장과 문장도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지. 여러 문장과 문장 안에 because 한번 넣어볼까? 뭐뭐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까? I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해. 자, 문장 하나 왔어. 자, 왜냐하면 얘가 풀로 쫙 붙여줄 겁니다. 이 두 개를. 왜냐하면 그는 is kind. 친절하기 때문이야. 하면서 이 문장, 뒷문장 이 연결한 거 보이시죠? 요렇게 해주는 게 누구다? 이어주는 말 누구다? 풀 붙여주는 거 접속사라고요. 됐지? 얘는 태어날 때부터 이어주는 아이입니다. 자, 이제 8번 마지막 발품사 끝났어. 감탄사. 감탄은 너무 잘 알죠? 오, 와우, 아우치, 웁스 이런 거
느낌이나 감정을 그 순간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적을 때 그냥 감탄하는 말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느낌을 나타내는 말 해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오늘 강의가 조금 긴데 오늘이 처음 초석을 다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만 조금 길게 갈게요. 다음에 좀 짧게 끊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성분 오늘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은 숙제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이거 끝까지 오세요. 자, 문장 성분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 우리 어떤 단어가 있다면 이런 두 문장이 나온댔어. 두 문제가. 이 단어의 품사는 무엇입니까? 이 단어의 문장 성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 우리 어떻게 공부했더라? 품사는 뭐더라? 뭐였지? 본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뭐? 타고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몇 개가 있었지? 타고난 것이 몇 개가 있더라? 8개로 타고날 수 있었어. 팔품사였습니다. 팔품사. 그래서 어떤 게 있죠? 명사, 동사, 접속사 이런 아이들이 8개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단어가요. 그 문장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문장에 들어갔을 때 역할이 여기에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역할이 다르더라. 그치? 역할이 다르더라. 그걸 뭐라 한다? 문장에서의 역할을 문장 성분이라고 했어요. 문장에서의 역할. 그래서 우리 컵으로 예시를 뒀었죠. 여기서 컵이 여기 오면 주어고 뒤로 가면 목적어였다. 이렇게 역할이 달라졌죠. 그래서 퀴즈 컵의 품사는 뭡니까? 네, 얘는 타고나길 명사로 타고났어요. 좀 알겠어? 품사랑 문장 성분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문장에 도대체 역할이 몇 개가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역할만 알면 솔직히 문장은 끝납니다. 자, 가질게. 자, 주어, 동사, 진짜 문장의 핵심을 이루는 두 가지. 2대장이죠, 진짜. 자, 가볼게요. 주어는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입니다. 주체가 돼요. 주인공이에요. 우리말에서는요, 은는 이가에 해당하지요. 은는 이가. 그리고 문장의 맨 앞에 옵니다. 거의 99%. 자, 영어로 주어는 subject라고 하거든요. 고딩 정도라면 이건 꼭 외워두시고요. 중학생이어도 알아두면 너무 좋겠어요. subject는 뜻이 많아. 과목이란 뜻도 있지만 주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어는요, 선생님이 s라고 표현할 겁니다. 주어는 s라고요. 자, 그러면 주어가 이 주인공 주체가 뭘 하는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야 되죠? 우리 그걸 동사라고 했지. 선생님 이거 품사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맞아요. 품사랑 문장 성분에서 똑같이 동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에서 동작이니까 뭐뭐 하다 라고 말할 거고요. 상태는 뭐뭐이다 라고 말하겠죠. 꼭 이다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죠. I am a boy 이런 식으로 이다. 그러니까 비동사 같은 건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체크 안 할게요.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럼 뭐다? 정리 한번 해보면 주어는 은는 이가다. 동사는 하다 이다다. 그쵸? 주어 뒤에 위치하겠죠. 당연히 누가 뭐 한다 라고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동사는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verb라는 말을 쓰고요. 앞에 있는 단어, 알파벳 V만 앞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성립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주어, 동사입니다. 가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자. Mike left. 마이크는 left. 웃었다. ed이 붙었으니까 웃었다. 주어 동사 끝났어. 기차가 도착했다. 요렇게. 그럼 여러분이 두 문장을 해석한 거야. 맞지? 자, 요렇게 문장 성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문장에서의 역할. 여기서 퀴즈. The train. 품사 뭡니까? 네.
타고나길 명사로 타고났죠. 여기서 또 퀴즈. The train은 문장 성분이 뭡니까? 뭐 해야 돼? 문장에서 어떤 역할인지 하면 되죠? 네, 얘는 주어예요. 이렇게. 차이점 알겠죠? 자, 뒤에 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조금 깁니다. 오늘만 정말 쌤이 딱 길게 할게요. 오늘만 기본이니까 한 번에 끝내자 그냥. 자, 이번엔 주어 우리 문장 성분하고 있고요. 우리 항상 뭐 하고 있는지 우리 숲을 먼저 보자는 거야. 문장 성분하고 있고요.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의 역할이었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주어, 그 다음에 이 동작인 동사까지 했어. 자, 그 다음 목적어라는 거예요. 자, 목적어는 뭐냐면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의 대상이다. 자, 그러면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의 대상? 을을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상, 여기가 중요하니까 여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행동의 대상이다. 그러면 우리말로 을을이라고 끊는데요. 주로 동사 뒤에 위치할 거고요. 쌤 지금 줄 치는 것들 다 테스트 뒤에 우리 나올 거야. 머리에 바로바로 박아주세요. 을을이니까 동사 뒤에 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목적어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목적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한 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두 개를 쓸 때도 있어요. 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장은 요것만 한번 볼게요. 우리 어떻게 할까? 항상 주어, 동사부터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 그랬어. 우리 틀부터 세워두자고요. 사라는 요리했다. 사라는 요리했다. 됐지? 이 파스타를 이 파스타를이니까 목적어네. 자, 선생님 아까 얘기 못했는데 subject가 주어였죠. subject. 여기 조금 바꿔볼까? object로 바꿔볼게요. object는 목적, 목표라는 말이 있거든. 목적어입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O라고 표시할 거예요. 앞으로. O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장 분석이 끝나버린 거야. 사라는 요리했다. 이 파스타를 끝났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보어입니다. 얘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 보어는요. 우리가 선생님 이름을 많이 쓰는데 보어는요. 보충해 줄게요. 보충해 주는 말입니다. 아, 여기 있네. 보충 설명하는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누구를 보충 설명하는데요? 이게 중요해.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도 하고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면 주로 요건 일단 먼저 보고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뒤에 거 할게. 자, 주어를 보충 설명할 때는요. 주어를 보충해 준다해서 주격보어라는 말을 씁니다. 참고로 보어는요. complement. 여러분 이거 영어 배운 사람, 이 단어 많이 배운 사람 좀 알 텐데 compliment가 보충이지 보강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compliment를 영어에서는 보어라고 말하고요. 앞으로 C라고 할 거야. 그럼 여러분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건 주어를 보충해 주니까 주어 SC라고 해도 될까요? 네, 앞으로 SC라 할 겁니다. 주격 보어. 주어 보어라고 해도 돼. 혹시 주격 보어란 말이 어려우면 그냥 주어 보어라고 해도 돼. 자, 이번에 목적어를 한번 보충해 보자고요. 목적어를 보충해주면 목적격 보어라고 해요. 이것도 그냥 목적어 보어라고 하셔도 됩니다. 말은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 요거 기억나? 목적어는 object였죠. object. 보어는 우리 C 붙이기로 했지. C, OC라 할 겁니다. 앞으로. OC. 이렇게. 됐죠?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보충해주는지 보여주세요. 가보죠. 우리 항상 틀 세우기 주어 동사 가자. The watch is. watch는 이다. 자, 근데 여러분아 이거 없다 쳐봐요. 그럼 뭔데? 시계는 뭐 한대? 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충해 주자고요. 시계가 어떤 아이인지 보충해 주자고요. 그래서 expensive가 나왔고 이걸 여러분이 뭐라 해야 돼? 아, 주어, 보어. 주어를 보충해줬다. 주격 보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SC. 됐죠?
자, 다음 가자. 나의 남동생이, 자, 지금 잘 봐. 요거 지금은 잘 못해도 돼요. 그냥 머리만 넣어봐. 나의 남동생이 만들었다. 나를 만들었네. 자, 그럼 여기서 의문 들지 않아? 실제로 이 친구가 나를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야. 뚝딱뚝딱.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내 남동생이 만들었다, 나를? 나를 어떻게 만든 거지? 자, 보충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 왔다? 스마일이라는 보충이 나왔어. 보충어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요, 웃고 있다? 이거 웃다잖아. 미소 짓다? 이거는 내 남동생을 보충해주는 말이야. 내가 미소 짓다. 이렇게 해서 보충해주는 말이야. 네, 웃는 건 나지. 그러니까 자, 갈까? 내 남동생은 만들었다. 주어 동사 나를 만들었죠? 자, 나를 미소 짓게 했어요. 그쵸?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해줬다. 목적격 보어 OC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성분은 여기서 하나만 더 하면 끝납니다. 와, 이것도 선생님 진짜 지금 다 중요해서 별표 안 치고 있는데 이것도 엄청 별표 치고 싶어. 자, 이 수식어라는 건요. 여러분 앞으로 수식이란 말 진짜 많이 나올 거야. 고등학교 가도 영어 선생님들 많이 쓰시죠? 학교 가면. 자, 이거 수식하는 거지? 이게 뭐냐? 꾸며주는 말이에요. 수식한다는 말은 꾸며준단 말이에요. 다른 말에 꾸며준다. 우리 기억나? 꾸며주는 거 형용사도 있었고 부사도 있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나옵니다. 영어 문장에서 앞에 나온 아까 우리 주어 동사 기억나지요? 그 다음 뭐뭐를 목적어, 그 다음에 뭐뭐 하다는 이런 보충해주는 말 제외한 모든 부분을 수식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중요하겠어. 얘를 제외한 모든 게 수식어니까. 자, 간다. 근데 우리가 얘를 아는 건 중요하지만 문장에선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해. 왜? 꾸며주는 아이잖아요. 얘는 핵심은 아니야. 그래서 볼까? 수식어는 문장에서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생략해도요, 문장은 성립해요. 하지만 왜 써요? 자세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려고요. 그쵸? 자, 그럼 선생님 하는 거 볼까요? 우리 했던 거대로 우리 틀 한번 세워보자. 데스몬드는 마신다. 차를. 괜찮지? 목적어 O 했습니다. 목적어라서. 데스몬드는 마신다. 자, 선생님 주어는 마신다. 여기까지. 자, 어떤 차예요? 뜨거운 차. 됐죠? 선생님, 우리 수식어는요, modifier이라고 영어에서 하는데, 앞으로 am이라고 선생님 가끔 표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왜 안 할 수도 있을까? 여러분, 이 뜨거운 차에 쌤, 이거 M 체크 꼭 해야 될까요? 안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뜨거운 차, 요렇게. 여러분이 덩어리로 봐줘도 솔직히 괜찮겠다. 하지만 이건 알아야 돼. 데스몬드는 마신다 뜨거운 차를 이건 알아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데스몬드는 마신다. 했죠? 뜨거운 차를 했어. When it rains. 뭐 할 때? 뭐뭐 할 때죠. 비가 올 때. 자, 이거 꼭 필요합니까? 일단 핵심은 솔직히 비가 올 때는 솔직히 이 문장에서는 중요한 말인 것 같긴 해. 문장에서 중요할 수도 있는 순간이죠. 그렇긴 한데 이게 없다고 해서 문장이 지금 형성 안 됩니까? 그건 아니야. 하지만 뜻적으로 의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하죠. 자, 어쨌든 요렇게 문장이 이미 끝났는데 새롭게 부가적으로 왔을 때 있죠. 뭔가 이 문장을 풍성하게 만들어줬죠. 요런 걸 뭐라 한다? 수식어구 am이라고 해요.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둘게. 요건 쌤이 차근차근 체크하는 법 알려줄 거니까 요건 그냥 꾸며주는 거 이런 거 수식하는 애들이 있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